안전해 보이는 대형주의 사고, 이런 투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실패하면서 하는 매매이고요. 결국은 성공해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자, 아까 전에 이제 개인 투자자 이제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자산 10억 원 이상 투자자 비율 상위 종목에서 이제 밑에 기사 내용을 보면 자산 10억 이상 고객 이제 자산가들은 조선바이오, 2차전지, 금속 철강주 중에 주로 투자했다. 수익률도 평균 대비 23% 높았다. NH투자증권 개인 고객 계좌 265만 개 중에서 코스피 고사 상위 100개 종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7일 기준 자산 10억 원 이상의 고객 자산가 투자 비중이 1% 이상인 65개다. 65개 종목에 투자한 개인 투자의 평균 수익률은 역시 뭐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11.46%로 전체 종목 개인 투자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34.5%보다 나았다. 다 있는데 요게 자산 15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어쨌든 지금 다른 일반 고객들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았던 거잖아요. 왜 좀 좋았다고 보시고 여기 언급된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그 뭐 삼성전자, 카카오 막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들이 제일 많이 샀는데 손실들이 굉장히 크다. 그렇죠. 왜 그랬냐? 그냥 그게 제일 핫했고 그게 제일 내가 아는 기업이고 그랬다고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차이점이 여기 나타난 거죠. 저도 지금 말씀하셔서 지금 처음 봤는데 사실 자산 10억 원 이상 뭐 돈이 많으면 현명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자산이 높고 주식 투자를 오래 경험했고 뭔가 고민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신 분들은 여러 방면에 다방면에 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딱 그게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화면 보시면 고려아연, 이오테크니스 있죠, ITA 있죠.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스 있죠. GS 지주사 있죠. 그리고 반도체수 TCK 있죠. 그리고 복합 건축인 삼성물산 있죠. 파마 리서치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파마 리서치는 필러 쪽을 하는 거고, 한미약품 뭐 대표적인 거고, 케어제는 소재 바이오하고 바이오하고 원재료예요, 재료. 바이오하고 식품. 이거 지금 거래 정지했다가 기사 일정으로 살아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나노신소재는 대표적인 2차 전지의 소재이잖아요. 보시면 다 다르죠. 쏠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쏠림이 없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는 아까 그것도 다 다르지 않냐? 아니요. 아까 그거는 제일 유명한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얘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 이런 처음 들었네?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이분들은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유명하고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론적인 걸 빼고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그거 말씀드렸고요. 증권사 직원들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들고 있을 것 같습니까? 주식을 조금 한다라는 전업 투자들이 그런 걸 들고 있을 것 같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공부했고 연구했고 했던 기업들을 추적하면서 종목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시황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들도 손실이 많이 났잖아요. 지금 뭐 한 12% 정도 평균적으로 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어떤 건 30%도 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종목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특히 가치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종목으로, 전업 투자자들 중에서도 종목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게 물론 뭐 어느 정도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것들은 해요. 제 주변에 보니까. 그런데 그 주식을 정말 끝까지 가져가면서 이익을 크게 내는 그런 거래를 많이 해요. 삼성전자를 끝까지 가서 이익 내면 되지 않겠냐라는 개념하고 내가 어떤 기업을 연구해서 그 기업을 끝까지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게 성장이 있던 아니면은 이익이 있던 아니면 당시 테마가 있던 어떻든 간에 이들은 그냥 유명하다고 지금 핫하다고 산 게 아니고 이 기업들을 보고 산 차이점이 가장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이런 주식을 샀을 때 아마 아까 봤던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의 그분들이 보유했던 기간보다 이건 짧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전업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전업 투자자 또는 전문 투자자. 우리나라는 전문 투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전문 투자자라는 그 아예 제도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금액 얼마 이상.
그리고 교육 얼마 이상 받았고, 그리고 거래 금액 얼마였고. 그러니까 주식을 좀 해봤으니까 좀 위험한 거 해도 돼라는 표현을 이제 전문 투자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전문 투자자들이 단기 거래를 하지는 않지만, 단기 거래는 않지만 주식을 사서 계속 들고 가면서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장기 투자할 종목은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이슈에 맞춰서 거래하는 것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점이 확실히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지 아니면 제 이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은 전부 다 따로의 이슈가 다 달라요, 지금요. 전부 다 다른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따로 공부해서 그런 종목들을 샀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부하고 샀냐, 그냥 샀냐, 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보셨을 때 혹시 이 중에서 괜찮게 보신 종목이 있나요? 지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마일로직스는 지금 평균 수익이 0.5라고 돼 있는데, 삼성마일로직스는 지금 뭐 고물가고 고금리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주식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TCK 같은 경우는 30%나 거의 28% 마이너스 나 있잖아요. 왜 IT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도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이익이 없이 그냥 플랫폼이기 때문에 또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올라왔던 거는 다시 마이너스 80% 돼서도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익이 있는데 시황 때문에 또는 섹터가 지금 안 좋아서 그래서 빠진 애들은 올라갈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보면서 이익을 하나하나 체크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도 여러분 화면 보세요. 이오테크니스가 IT잖아요. TCK IT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T가 제일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미약품, 파마리서치, 이게 바이오 아닙니까? 제약바이오.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 제일 좋았던 게 양대축이 뭐예요? IT랑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예요. 이 둘이 지금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둘이 제일 좋을 거냐? 앞으로 바이오가, 제약바이오가 다시 시대가 온다. 아예 반도체가 다시 시대가 온다. 물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가장 높고 그랬던 시장이 오를 때 이쪽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얘네들보다 더 세고 더 강한 섹터가 나올 거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올까는 아까 뭐 서두에 조금 말씀을 좀 나눈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계 쪽이나 전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좀 애매한 주식들도 있어요. 근데 언급은 드리질 않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떻든 종목 공부를 하고 이거는 산 거다. 딱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수익률이 좀 좋았던 이제 자산 10억 이상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는 좀 공부해서 있긴 했었다. 우리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으니까 괴롭고 힘들고 짜증도 나시겠지만 우리 영국 개인 투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짐 슐레이터. 짐 슐레이터라는 뭐 제가 책 광고를 할 수 없고 그분이 이제 책도 그랬어요. 줄루 투자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도 소개 드린 것 같은데 줄루 투자법. 우리 개인 투자들이 펀드 매니저처럼 애널리스트처럼 어떻게 기업을 그렇게, 물론 애널리스트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기업을 뭐 완벽하게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기업을 가지고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널리스트만큼 잘할 수는 없잖아요. 또는 펀드 매니저처럼 막 세계 경제 지표를 알고 막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처럼 그렇게 돈도 많지 않아요. 그들은 요거 해놓고 좀 안 되면 또 돈이 더 있으니까 또 그거 갖고도 위험 관리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한정된 자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게 한계이긴 해요. 그런데 그 줄루 투자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기관 투자가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A라는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야 이거는 최소한 30,000원은 가야 돼. 난 50,000원까지도 봐. 이렇게 본인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000원까지 떨어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펀드 매니저는 팔아야 돼요. 기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안 팔아도 되는 게 장점이면서 또 단점이에요. 더 빠지면 단점이고요. 그런데 이 짐 슐레이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 투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주변에 잘 아는 기업이나 내 네트워크 안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잘 아는 기업이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게 나는 바이오에 있어. 또는 나는 뭐 2차 전지 쪽에 일을 하고 있어. 반도체 일을 하고 있어. 그랬을 때 자기가 이 기업들을 딱 보면 아, 저 기업 괜찮아. 제 후배 중에 한 명도 어떤 애가 있냐면은
뭐가 되면 인터넷 보안 회사에 다니는 회사예요. 비상장 회사인데 얘가 인터넷 보안이나 인터넷 소프트 회사가 뭐 있을 때 제가 물어봐요. 그 회사 어떠냐? 요즘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잘 알아요. 그렇게 자기가 잘 아는 쪽의 기업을 선택을 해서 그 기업을 계속 추적하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장기 투자하면서 어떨 때는 팔고 어떨 때 사고 그러지만 그 기업에 계속 한 곳에 집중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줄루 투자법이라고 하면 아프리카의 원주민 부족 중에 줄루라는 부족이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리더스 다이저트의 한 페이지짜리 줄루 부족에 대해서 그걸 읽고 와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줄루 부족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처럼 설명을 하더라. 그걸 보면서 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내가 잘 아는 매매 기법을 하든지 내가 잘 아는 기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추적하면서 계속하는 게 맞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잘 모르니까 대기업에 사고 또 안전하게 보이는 대형주에 사고 또는 모두에 좋다고 사는 이런 투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실패하면서 하는 매매이고요. 실제 시장에서 성공해서 물론 그 사람들도 실패하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성공해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사람들은 시황 물론 보지만 시황 보지만 자기가 아는 기업에 굉장히 집중해 있고 굉장히 고집스럽게 그 기업을 끝까지 들고 가면서 거기서 큰 수익을 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권 업계에서는 이름만 대도 아는 난다긴다 하는 막 그러니까 소위 뭐 몇백 몇천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초 금액은 모르겠지만 뭐 몇백억 몇천억 벌었다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전문 투자자들이요. 그 사람들의 계좌를 보면은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을 자기가 연구해서 그 기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을. 그러니 그 기업을 알고 투자하느냐 모르고 그냥 시장에서 인기 있으니까 샀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지금 질문을 주셔서 지금 요 말씀을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이 3,3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2,200포인트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위기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시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흔히 밖에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만나보면 김 작가님이 밖에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주시장 어때요? 뭐 주시장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대부분? 요즘도 이게 어렵다고 하죠. 어렵다고 하죠. 그만하고 싶다고. 그렇죠? 근데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팔고 나간다고 합니까? 약간 뭐 버틴다는 사람들이 그 버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빠졌는데 지금 좀 사면은 이제 기다리면은 이거보단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많죠? 많죠.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시황은 저는 이제 시황을 여기서 더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동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황은 이제 그만 논하고 금리나 물가 이런 거 그만 논하고 지금은 지수가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제 만일 조금이라도 시장이 반등을 주거나 시장이 터닝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나는 뭘로 돈을 벌 거냐. 나는 어떤 종목을 가져갈 거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점에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부장님과 이제 여기서 오른다면 뭘로 돌볼 것인지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여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4분기 즉시 뭐 투자 포인트랑 그래도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한 번만 딱 집어주신다면.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와서 저는 요즘에 이제 방송 이것저것 하니까 비판도 받고 또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또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또 늘 후회스럽고 또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또 극복하고 그렇게 우여곡절을 해서 27년간 와 있는 상황인데요. 와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 흐름을 맥을 통해서 쭉 봤을 때 너무 복잡하면 실수하더라. 단순화시키기 맞지 않을까. 단순화시킨다면 뭘로 단순화시킬 거냐. 시장은 금리와 환율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다른 거 말고 금리와 환율만 보고 거기에 맞게 그냥 하자.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기준금리 올리면 시장이 빠진다고 하는 원칙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작년에 금리 인상하고 올해 초에 금리 인상하는데 안 팔았냐. 후회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때마다 지금은 달라. 내 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결국 단순화된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 원칙을 내가 지키느냐. 지킨 사람은 돈을 벌었고 지킨 사람은 롱런을 했고 성공한 거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고생하는 거고 네. 고생해서 또 다시 후회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 밑에서 흔들리고 그 밑에서 레버리지 써가지고 아웃되거나 아니면은 꼭 안 좋은 건 겹치기로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안 좋은 거는 뭐냐면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안 좋은 건 경험상으로 볼 때요.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자산 가격이 떨어져요. 이자도 더 내야 된대요. 주식도 많이 빠졌어요.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반토막 났고 난 팔지도 못할 것 같아. 네. 코인도 빠져서 조금 해봤는데 코인도 빠졌어.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기업들은 뭘 하냐면은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리먼 때도 그랬고 감안합니다. 명예퇴직하고 그만합니다. 그렇게 되고 기업들이 안 좋아지면 내 수입이 줄어들고 갑자기 옛날에 상호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들어오는 수입은 없죠. 자산은 가격은 다 내려갔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파는 게 보통은 뭘 파냐면 주식부터 팔아요. 그러면 못 버티고 아웃되는 거죠. 밑에서 아웃되는 거거든요. 밑에서 아웃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못 견디고 이러면은 네, 뭐 보험도 깨고 그리고 뭐 부동산도 어떻게든 정리해야 되고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이 만약에 올라도 실물 경기는 안 좋아지는 경우를 그동안에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을 때는 꼭 그런 게 왔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주식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식을 팔아야 된다, 어떻게 된다.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그런 여유를 좀 버퍼를 만들어 두면서 이 시기를 내가 지나가면은 나는 다시 수익이 나요. 이 시기를 못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못 지나가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도태되는 거거든요. 이 시기를 내가 지나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많은 경험을 하셨고 또 주식에 해박하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그리고 저보다 그래도 후배들이거나 뭐 동생들이거나 하는 분들이 주식시장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고민이 많으시다면은 저는 동생에게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권고를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네, 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힘든 시기를 모든 분들이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본 손님은 교본증권 박변창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